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녹십자 랩셀이고요. 코드 번호는 144510입니다. 현재 11월 16일 월요일 3시 27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언제였죠? 11월 6일 정도, 11월 9일 지난주 월요일에 리뷰를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도 한 번 정도는 리뷰를 했었는데 적절한 거래 전략이 안 나오길래 조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네, 지켜보고만 있다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이나 아니면 이평선이 꺾어 들어가는 흐름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역배열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횡보하고 이후에 돌파하는 지점에 있어서 5일선까지 지지를 받고 장기간에 또 이제 매수세가 유입될 만한 자리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리뷰를 하다가 주가가 잘 상승을 해줬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녹십자 랩셀이 이제 뭐 실적도 나왔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 뭐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존에 보신 분들은 한 3분에서 4분 정도부터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뭐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하게 되면은 일단 간단하게 NK 세포 치료제 개발과 수탁 검사를 위한 검체 운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대 주주는 녹십자이고요. NK세포 치료제 MG4101 간암 임상 2A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결과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K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몸을 이제 아무리 우리가 뭐 운동을 한들 아니면은 뭐 건강하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암세포라는 게 우리 몸에서 하루에 5천 개 이상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MK세포가 이제 경찰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활약으로 이제 암으로 진행이 되질 않게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살해 세포라고 불려지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내추럴 킬러라고 해서 자연살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와 관련해서 이제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 이제 관계사인 미국의 아티바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난 5일, 11월 5일에 독일의 유명 항체 전문 기업 어피메드와 차세대 면역 항암제 개발 협력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체 검사 서비스가 7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바이오 물류 쪽도 있다라고 이제 예전에 주가가 하락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근에 이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주가가 하락할 때 앞으로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면 바이오 물류 쪽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다만 부각을 받았죠. 최근에 이제 화이자와 이제 모더나, 그러니까 이제 백신 이슈가 있으면서 백신이 이제 나올 거란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현재 이제 바이오 물류 쪽이 부각을 받았었고요. 사실 근데 부각을 받기 전부터 올해 3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재료가 나왔었죠. 근데 오늘 이제 별도와 연결이 다 나왔는데 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111억 원, 영업이익은 3억 원, 당기순이익은 15억 원, 15억 원 정도를 달성했다라고 밝혔더라고요. 다만 이제 매출은 증가를 했고요. 한 23%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84%를 감소를 했어요. 다만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본의 이제 자회사인 GC 림포텍이 실적이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이 114억 원, 영업이익이 2억 원, 당기순이익 14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매출 상승에 있어서 면역항암제 이뮨셀 LC주가 이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뮨셀 LC주 같은 경우 3분기 매출이 102억 원을 달성을 해서 세포치료제 중 최초로 분기 매출에 1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1, 2분기 매출 부진을 조금 만회하는, 근데 막 엄청난 흐름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 가동을 시작한 셀센터의 첨단 유틸리티 시설과 강가 삼각기 등을 고정비로 이제 증가가 되었고요. 카티 치료제 연구 개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바이오 물류랑 검체 검진 서비스로 인해서 이제 그 돈을 벌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거기서 돈을 벌고 또 바로 다른 치료제의 연구 개발하는 데 쓰는
전형적인 그런 거죠. 그 바이오 기업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예. 뭐 특별히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은 좀 횡보를 많이 했어요. 예.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5일선을 좀 지켜주고 아니면 올라탈 때쯤에도 괜찮아 보이고요. 예, 공략하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뭐 언제 어디서 공략을 하든 결국에 리스크의 차이이기 때문에 리스크의 차이죠. 최근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은 주가가 이런 구간에 갔을 때는 굳이 매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굳이 올라가면 매수 관점보다는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매도 관점이 낮다. 다만 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매물대가 있는 구간들 안에서는 매수 관점으로는 충분히 유효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반응은 잘 줬어요. 다만 여기가 지켜주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지는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매물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있는 구간을 뚫어줬고 되돌린 구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네, 여기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횡보밖에 없죠. 네, 횡보나 하락뿐이 없는데 지금은 지켜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 모멘텀이 붙어 있는 5분봉이었죠. 네, 5분봉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뭐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 돌파를 하고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시가는 잘 지켜주고 있는데 거래량이랑 뭐 거래 대금이 좀 안 붙는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요. 결국에는 주가 상승하려면 거래량이 일정 부분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봉 관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추세는 상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락이라고 하면은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의 흐름인데 이런 흐름에 있어서 결국엔 주가가 굳이 하락 추세라고 하면 이런 구간을 돌파하지 않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서 이런 횡보 구간을 만들어주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 돌파해줬고 이후에 눌림까지 줬어요. 눌림에선 또다시 반등이 강하게 줬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세하게라도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고 저점 또한 이 구간이 진짜 저점이라고 하면은 찐 저점이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높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구간이 뭐 7만 원대? 예, 만약에라도 이제 저는 그러니까 힘이 이제 항상 힘이라는 거는 바닥을 확인하려는 성질도 있고 천장을 확인하려는 성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바닥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천장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한 7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7만 원대 가면은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볼 수가 있고 이후에는 뭐 아직까지 이런 분석을 하기에는 좀 섣불러요. 섣부르긴 한데 예시를 들어서 진짜 이건 가정이죠. 가정이 붙는 거예요. 네, 가정이 붙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진짜 저점이라고 하면은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저점을 나오든 아니면 여기를 깨지 않고 올라가든 아니면 그대로 올라가든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7만 원 부근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런 저항 트렌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조정을 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62,000원대, 63,000원대를 지지받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약간은 이런 분석을 하기에는 이르긴 하지만 충분히 조금 지지받는지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죠. 지금은 일봉을 보는 게 맞겠죠. 예.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될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섣부르지만 어, 7만 원대 가면은 한 번 정도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근데 7만 원대가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거는 아직까지 희망회로기 때문에 분석은 이르지만 아직까지는 일봉에서 어떻게 지지를 받는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5만 원대 가격이죠. 5만 원대 가격을 지지를 잘 해주는지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해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L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3일, 11월 12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비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캠프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92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040원, 손절가 3,7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